예, 안녕하십니까. 영풍산업의 박익준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산업용 수중 드론 로봇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다소 좀 거창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 저희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할 목차는 첫 번째 짤막하게 회사 개요를 발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 수중 로봇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개발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지니어 입장에서 수중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풍산업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0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수중 로봇 분야를 개발을 해서 2019년도에 한수원 혁신성장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저희 제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해수부 추천으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생산품목을 보시면 발전용 기자재하고 펌프, 밸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발전용이랑 그 다음에 조성 기자재 생산을 하는 업체였고요. 저희 수중 드론 개발을 통해서 4차 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산업용 수중 로봇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산업용 수중 로봇은 크기하고 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간단하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옵저베이션 클래스라고 해서 저희 제품이 주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타깃 시장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소형 크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시설물의 수중 구조를 해서 관찰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되는 수중 드론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워크 클래스라는 분류를 가진 수중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 로봇에서 이제 매니플레이터 같은 소형 수중판을 이용해서 간단한 작업 등을 수중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중 드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양에서 풍력 발전과 같은 해양 발전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수중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심이나 강한 조립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중 드론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대형에서 이제 수중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연구소의 해양 관련 연구소 등에서 개발되고 있는 수중 드론 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수중 로봇이 이제 어디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분야는 이 네 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 수중 구조물 원전 내에 이제 수중 구조물에 대한 검사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중 선체, 선체가 움직이고 있을 경우에 잠수부가 직접 다가가기 힘들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수중 선체를 검사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적용 분야를 설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대망망, 유랑과 그 다음에 해저 하천의 탐사 용도로 저희 수중 드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나 있는 수중 드론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주로 이제 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양선박 플랜트 연구소에 등재해서 수중 로봇을 주로 개발을 하였고요. 주로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수중 로봇의 형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심해 탐사용 무인 잠수정이고요. 사이즈가 길이가 3.3m에 폭 1.8m 정도, 그리고
무게가 3톤이 넘어가는 대형 사이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양을 자율 주행을 해서 탐사를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그 무인 잠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모양이 특이한데 저게 꽃게 모양 크랩스터 타입의 해저 로봇입니다. 요것은 이제 그 서해안 부분에 이제 뻘 환경에서 그 저희 추진체 그 스러스터를 이용해서 동작하기 힘든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수중 로봇이고요. 그 밖에 이제 기능으로서 이제 저희 수중 드론을 국내외에 출시되어 있는 수중 로봇을 소개해드리면 수중 건설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플랜트 작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중 건설용 로봇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중 청소용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수장 수중에서 밑에 침전물들을 청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중 청소용 로봇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된 수중 로봇을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수중 로봇은 총 3가지 타입이 있고요. 첫 번째는 로빈스 V1이라는 수중 로봇이 있습니다. 이 수중 로봇은 IRWST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있는 핵 장전 수조에서 점검을 하기 위한 로봇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전소 쪽에 치수구의 펄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로빈스 V2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수중에서 간단한 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매니플레이트를 장착한 로빈스 V3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후에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이제 수중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모양에 대한 고민, 설계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저런 매니플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고민을 하였다가 이제 저희가 목적이 이제 검사를 위한 안전한 검사를 위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 로봇팔 대신에 이제 추진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빈스 V1 무인 잠수정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공중 드론에서 이제 호버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능이죠. 자동 수심 조절 및 자세 유지하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중 구조물을 검사하기 위한 PTZ 카메라가 밑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아스네코드 VT3 유광검사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산업시설물을 수중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빛이 없어서 유광검사를 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LED를 장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이제 저희 시험 기량을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은 보온하고 그 다음에 저준위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수중 로봇의 형태고요. 카메라가 총 3개 달려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옴니 카메라라고 해서 어항 카메라, 수중 로봇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전방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한 PTZ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로봇과 한 쌍으로 해서 저희 서버 제어를 위한 서버 렉을 같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서버 렉에 보시면은 이제 이동이 가능하도록 폴딩 모니터 기능과 그 다음에 메인 서버, 그 다음에 이 수중 로봇에서 취득되는 모든 영상들은 실시간으로 MVR에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중 로빈스 V1이 실제 이제 이곳은 이제 세울 발전소에서 쪽에서 실제 동작하는 영상이고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원자로 부분이고 그 주위에 감싸고 있는 탱크에서 이제 요가계를 검사하기 위한 수중 로봇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그 수조에 런칭하는 장면이고요. 이 부분이 실제 여과기의 건전성을 검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빛이 하나도 없는, 그 다음에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잠수부가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실제 저희 수중 로봇이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이런 이제 영상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수부가 아니라 저희 수중 로봇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잠수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담당자가 검사를 더 하고 싶어도 시간 제한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저희 수중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브리퍼 케이블에서 전원을 인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연속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 총수, 절차 같은 작업들이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 스토리지 탱크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댐, 발전소 주변 수중 검사, 그 다음에 정수장 등의 그래서 댐 쪽에 보시면은 댐 쪽도 저희가 2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을 정도에 홍수가 크게 나서 댐 쪽에 아마 댐이 수위가 크게 차올랐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댐 하부에 보시면은 바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에 대한 건전성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쪽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8단댐 바 스크린을 점검하는 영상이고요. 실제 발전소, 댐 발전소를 보시면은 발전소가 실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부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중 로봇을 투입을 해서 바 스크린을 이제 건전성을 확인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바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런 물질 등이 있어서 그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담당자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까지가 이제 잠수정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수상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전소 저희가 주로 이제 한수원의 발전소 쪽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전소의 치수구 쪽에 뻘이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쪽에는 특성상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뻘 퇴적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기계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잠수부가 들어와서 그 탐침봉을 이용해서 뻘이 얼마큼 쌓이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잠수부 말에 의존하게 되는 의사결정, 정비시설을 이제 계획 정비를 할 담당자 입장에서는 계획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잠수부가 이제 사람의 감에 의해서 이 뻘이 얼마큼 쌓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뻘 퇴적 위치 및 높이 측정을 위한 무인 수중 이동체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3D 시각화를 통해서 정량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빅스 V2라는 치수구 뻘 높이 측정 로봇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 V1과 다르게 제일 밑에 보시면은 2차원 정밀 초음파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이제 퇴적층의 실시간을 서페이스 형상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아까 V1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제일 밑에 소나 센서가 달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렉에서는 이제 운행을 사람이 2명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한 명은 오퍼레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이제 특정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해서 총 2명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 한빛 발전소 쪽에서 치수구의 뻘 태적 높이를 실시간으로 습득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월성 산발전소의 뻘 높이 측정하는 영상이고요. 저희 무인수상정이 이제 그 해당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장면입니다. 그 앞쪽에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 펌프 부분이고요. 펌프 밑쪽에 이제 뻘들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인수상장에 이동을 하면서 자리의 위치를 왼쪽과 같이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인수상장의 밑에 달린 그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2차원 정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 정보와 2차원 정보를 그 합성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형태와 같이 3차원으로 실시간 3D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센서의 성능이 되게 미리 다리 그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뻘 높이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그 형상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담당자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활용 사례에서 금융회사 제품들과 저희 그 제품의 차이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중 드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생소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부분이 레저용 수중 드론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 시간이 대부분 제한적인 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아마 항공 드론도 그 상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산 드론이 요새 많이 그 소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수입을 해서 대리 판매를 하는 형태로 이제 판매되는 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기능 추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 촬영 기능으로 위험 지역 원거리 검사가 불가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에 반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으로 이제 특화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셨던 서버 렉을 통해서 외부 전원 공급 없이 외부 전원 공급으로 검사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필드에서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다양한 필드에서 요건들이 다양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그 필요로 할 시에는 즉각적인 기능 추가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수중 드론 저희 시스템의 간단한 구성도이고요. 저희 수중 드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에 보셨던 그 서버렉은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엄브리컬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과 데이터 통신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수중 그 로봇의 그 전자식 소형 매니플레이터가 장착된 제품이고요. 저희 소형 매니플레이터 끝쪽에 이제 그리퍼, 소형 카메라 아니면 커팅기 같은 그 장치를 장착해서 수중에서 간단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그 소형 매니플레이터 장착된 로봇팔이 장착된 수중 드론은 많이 못 보셨을 때요. 영상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희 아마 수중에서는 유압식 대형 매니플레이터, 대형 팔을 이용해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 수중들이 소형화되었다 보니까 전자식 매니플레이터를 사용해서 간단한 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책임 연구원 기술 개발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수중 드론의 미래 기술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수중 무인 이동체에서 지능형 로봇 플랫폼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면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기능 확장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수중 드론에다가 펌프를 달아서 수중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헤드 드론을 작년에 개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두리치 양식장 밑에 침전물들을 청소할 수 있는 수중 드론을 제품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중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수중에서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해양에서 이제 수중 드론이 들어갈 경우에 얘가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중 탐사 시계를 랜드마크 등을 이용해서 대략적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DVL 센서를 이용해서 수중 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이제 저희 수중 로봇이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운항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항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추돌 방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요. 360도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저희 수중 로봇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꼭지로는 저희가 IT 기술하고 융합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기술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산업 현장 담당자분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잠수부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측정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해양의 환경 콘텐츠를 이제 VR로 해서 사용자가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 로드맵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무선 데이터 통신으로 이제 수질 정보라든지 이제 수중 환경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실시간 저장,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